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수급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물,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이제 현물 좀 수급,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코스피랑 S&P 차트 분석에 앞서서 먼저 일단 좀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랑 S&P 이제 1드갭이라는 이제 주식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1드갭과 이제 페드 모형으로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밸류에이션 S&P랑 코스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액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 연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로 이제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이제 글로벌 GDP를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나눈 시가총액을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이제 코스피랑 S&P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권 좀 글로벌 지수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선물,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현대해상이랑 이제 KT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매도는 했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뭐 효성화학이나 뭐 CJ 제일제당이나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GS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 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하는 종목인,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종목인 SK 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이제 차트로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마감 시황부터 하면은 이제 뭐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좀 대규모 매도로 오늘 한 0.7% 하락했고요. 코스피 200이 특히나 이제 많이 빠졌는데, 뭐 이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0.9% 정도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좀 반도체 가격 이슈가 있어서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진 영향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조금 거셌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인데, 뭐 오늘은 증시가 계속 프로그램 순 매도가 이어졌었고요. 프로그램의 순 매도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가장 컸었습니다. 거의 7,6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매도를 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거의 1조 2천억 대규모로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1,9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한 1조 6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기관이 뭐 거의 4천억, 3천억 정도씩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거의 한 7천억 정도 누적적으로 계속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500억 매수,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현물로 이제 개인이 한 13조 3천억 정도 매수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조금 매수로 돌리다가 이제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재차 순 매도로 이제 돌리고 있고요. 내일이 이제 미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만기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내일도 뭐 좀 안 좋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냥 선물 만기라는 것만 감안을 했을 때는요. 이제 근데 또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현물은 이제 외국인 개인이 한 64조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 추세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이제 최영기 분이 이제 제가 자주 이제 보여드리는 리포트죠. 케이프가 제일 깔끔하게 그냥 이슈들 리포트를 제일 잘 써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영기 애널리스트 분에게는 뭐 감사의 말씀을 이제 안 들으시겠지만은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 뭐 가장 컸던 게 미 상원에서 일단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법이 투자가 일단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조금 친환경 쪽은 많이 이제 좀 빠졌고 전통적인 좀 인프라 투자가 조금 대규모가 있고요.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원도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유가는 조금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일단 먼저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먼저 이제 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2019년 이후로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두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 하고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보시더라도 2019년 이후로 지금이면 상당히 이제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1월 이후로 그냥 계속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냥 거울처럼 약간 좀 대칭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이 정도 내려왔으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미국이랑 그러니까 미국 S&P랑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일드 갭이 뭐 약간 좀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랠리를 하면서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고평가다라고는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보여지고요. 두 나라 다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조금 금리에 더 민감한 모형이다라고 해서 는 아니고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낮을 때 고평가, 높을 때 저평가고요. 뭐 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급격하게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페드 모형상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먼저 보여드리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가 좀 빠지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빠지면 이제 사야지 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늘면서 24조 7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뭐 다시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점점 이제 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는 뭐 상당히 큰 수준이고요. 이제 신용잔고 금액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전히 이제 좀 높은 상황에서 좀 빠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고점 치고 빠질 때가 항상 위기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단계다라고 보이고 코스피 신용잔고 이제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항상 좀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여기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지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높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닷컴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는 가장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레벨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뭐 이제 증시 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통화량 대비해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좀 증가 추세에는 있지만 이제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과 이제 연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과거값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990년도도 그렇고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연환산하면서 데이터가 좀 이쪽 부분은 잘린 게 있어서 낮기 때문에 월 수출액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 수출액 기준 한 35배 정도 기록할 때가 항상 고점 치고 빠졌었거든요. 이번엔 좀 넘었다 이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연수출액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뭐 더 가려면 근데 물론
그냥 수출액 자체가 훨씬 더 증가를 하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수출액이 갑자기 이제 증가할 확률보다는 그냥 정체하거나 소폭 증가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확률상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총을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랑 이제 S&P 500을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딱 2008년도랑 2018년도 좀 고점 라인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지금 고점을 이번에는 좀 많이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재차 갱신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닷컴 버블 때보다도 이제 글로벌 GDP가 로 봤을 때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하면은 꼭 이제 항상 반문을 하신 딱 질문이 가장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이때보다 지금 이 금리가 낮은데요? 라고 이제 아마 좀 약간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이제 금리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리를 반영되는 모형은 이미 하나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있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뭐 첫 번째는 일단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미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일드갭 금리를 반영한 지금 매우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반영한 일드갭도 이미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다가 일단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조금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깜빡했는데 이제 오늘 9시 30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죠. 이제 뭐 실업률 관련해서도 지표가 잘 나왔었고 5.4% 나오면서 이번에 아마 소비자 물가까지 넣으면 아마 이제 8월 잭슨홀이나 이제 9월달 뭐 FOMC에 분명히 아마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테이퍼링이.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금리라는 게 뭐 명목금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는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과거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도 이제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뭐 한 마이너스 한 0.87%까지 갔었고요. 네, 이번에는 뭐 많이 갈 때는 마이너스 한 1.2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할 때부터 이제 바로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실질금리가 이제 아마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되거나 발표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 둘 중에 어떤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 금리가 낮아서 랠리를 했다라는 이유 자체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저는 조금 이제 증시에 충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복잡하게 뭐 일드갭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그냥 미국 쪽 그냥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퍼는 이제 뭐 트레일링이어서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실제 리딩으로 봤을 때 한 22 정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뭐 리딩으로 봐도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고 PBR로 보면은 뭐 조금 더 명확합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지금 PBR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제 PBR이 유지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이 높거나 이제 근데 수익성이 이제 ROE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수익성이 뭐 2008년도 이때보다 수익성은 더 낮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PBR은 훨씬 더 높으니까 뭐 수익성 여기서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이제 고평가라는 말이고요. 그럼 수익성 말고 두 번째 이제 요소가 이제 금리인데 그 금리가 이제 실질금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이제 고 PBR은 용인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테이퍼링을 하면은 이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긴 시간 내 안에 테이퍼링이 진행되던 아니면 발표가 나던 그때 조금 조정은 좀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대부분 밸류에이션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조금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장기 파동은 생략하고 그냥 단기 파동만 봤을 때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4파가 나온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아마도 5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을 쳤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뭐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게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추세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현재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시 이제 재차 역전이 되면서 다시 이제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9일도 이제 역전이 되고 26일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코스피가 이제 다시 이 구름대까지도 더 하회를 하면 뭐 더 안 좋겠지만 지금도 일단 충분히 좀 안 좋아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수급이든 밸류에이션이든 뭐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땐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냥 다 이제 100% 정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한 110% 정도 이제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고 있고요. 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가진 주식은 뭐 사실 빠진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르고 좀 이제 선물 매도했던 것도 오르면서 양방향 다 올랐고, 그냥 선물 매도로만 포지션 했던 거는 뭐 지금 제가 선물 매도를 처음 했을 때가 439포인트 정도였었거든요.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선물 매도를 했었는데 뭐 지금 한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선물에서 이익이 나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지를 하고 있는데, 뭐 해지도 뭐 괜찮은 주식만 샀을 때는 뭐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지금 추세 자체는 일단 좋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주봉을 봤을 때도 이제 주봉 전환선은 이제 확실히 하회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래 여기가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65주 변화일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뭐 76주 변화일이 저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이 근처 부근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뭐 위든 미치든 이제 좀 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된 거 좀 밑으로 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름대 딱 걸쳐 있어서 뭐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어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를 이제 타고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딛고 이제 위로 갈지였었는데, 일단 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딱 나오고 있고요. 뭐 내일도 여기 이제 구름대까지 이탈을 하면 뭐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6일 후행 스팬조차도 이제 또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더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구름대 아예 이탈을 해버렸고, 120분 1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주황 색깔이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파라볼릭 또 매도가 나오고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120분봉을 봤을 때 이제 여긴 구름대도 이미 이탈을 하고 다 깨진 상황이고요. 이제 240분봉이 항상 조금 잘 맞았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했었었는데, 뭐 과거 이제 2020년 11월 부근에도 딱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고, 5월 부근에서도 지지를 하고 7월도 두 번째 다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을 했지만, 일단 여기서 그럼 재차 만약에 내일도 지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던가 하면은, 아니 그냥 바로 빠지던가 하면은 정말 좀 위험하지 않나. 좀 기나길게 이렇게 기나길게 코로나 이후로 좀 올라갔던 이 모든 거를 조금 되돌릴 수 있는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거를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S&P도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5파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근데 다만 미국 쪽은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뭐 미국 쪽이 많이 버틴 만큼 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 그냥 조심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 미국은 다시 일단 뭐 저항선 기준선 좀 하회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26일 프랭스팬도 뭐 곧 역전될 수 있어서 뭐 여기도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21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조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여기가 1, 2, 3, 4, 5로 아마 실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한 파동 끝나고, 이게 A판지 1판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A든 1이든 아니면 이 다음 파동이 일단 A, B 1, 2, 3, 4, 5, C로 이렇게 가서 아마 뭐 좀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주가가 빠진 것 치고는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한 1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구름대 안으로 이제 재차 들어왔고요. 26일 프랑스팬도 여전히 일단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준선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증시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오지 않았나, 51동 평균선도 넘고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냥 빵 퍼센트 그냥 딱 똑같이 끝이 났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구름대 부근을 크게 하회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죠. 화요일 날 아마 실적 발표가, 아마가 아니라 이제 실적 발표가 그때 될 텐데, 뭐 그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롤마진, 이제 철근 가격과 철 스크랩 가격 차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많이 팔았었고요. 뭐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뭐 일단 좀 괜찮다라고는 보여지고, 근데 다만 차트상으로는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뭐 여러 정황상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주가 뭐 거의 한 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1분기 데이터를 조금 저번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좀 값이 제가 이제 잘못된 게 있었더라고요. 이제 좀 식이 물린 게, 아무래도 이게 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좀 내재 가치가 잘못된 게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좀 구하니까 한 68,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내재 가치가 나와서 한 240% 정도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뭐 오랜만이니까 이제 키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현금이 4,81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3,600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3,700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도 지금 시총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유형자산 뭐 당연히 팔 수도 있겠죠. 뭐 땅 같은 건 팔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2,200억 정도 되고, 부채도 얼마 안 됩니다. 1,3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기 그냥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는 게 오히려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ROE도 높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ROE가 이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자기 자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ROE가 이제 낮은 상황이어서, 여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뭐 자사주 매입까지 한 거는 딱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자사주 매입한 거를 이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한번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물납한다, 이제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상환하기 위해서 물납을 하면은 아마 그게 이제 베스트 가장 시나리오지 않을까. 이고 아마 그 가능성이 좀 가장 저는 좀 높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리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부터 먼저 보면은,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나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거의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증시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이제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기 힘든 좀 깔끔한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현대해상을 투자했던 게 뭐 가장 큰 게 제가 실질금리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이퍼링을 하면. 테이퍼링 하면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때 수혜를 가장 받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눌려있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게 이제 현대해상은 이제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의 실질 금리고요. 이제 그게 인상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타 금융사 비해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MSCI 이제 편출이 되면서 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 수급 때문에 눌린 게 그때 아마 조금 더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워낙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딱 깔끔하고요. 그래서 막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내재 가치도 좋고 앞으로 실질금리 올라갔을 때 다른 주식은 빠졌을 때도 좀 버틸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괜찮게 보고 있고요. 딱 제가 지금 선물 매도하고 매수하기에 딱 지금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 딱 파라볼릭 매수 나오고 전환선 넘고 구름대 안에 다시 들어갔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된 상태에서 딱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재차 딱 반등하는 거여서 저는 생각보다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대형주기 때문에 뭐 정말 이제 막 되게 싼 막 그런 주식 비해서 막 갑자기 막 한 달, 두 달 만에 막 3배, 4배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리스크 대비 리턴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냥 안정적인 상황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마음 편히 들고 가긴 괜찮은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는 뭐 실적 나오고 크게 반응이 없었다가 오늘 이제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 좋으면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한 4.34% 이제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시 이제 상회하고 9일 26일 상승 다 호전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뭐 차트는 매우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아까 일드갭 구할 때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파랑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기대 수익률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먼저 이제 오늘 수요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 현재 주가 한 3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배당도 거의 한 5%, 요즘에 이제 DPS 이제 주당 배당 한 1,700원 정도까지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한 1,600원에서 2,000원까지도 보던데 그냥 한 1,700원 나온다고 했을 때 뭐 현재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 한 5%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내재 가치는 한 11만원 정도 해서 한 200% 정도 이제 상승 여력도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했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뭐 구름대 다 이탈하고 26일 프랭스팬까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좀 매도를 했었고요. 일단 근데 뭐 오늘 딱 120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는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하회를 하느냐 상회를 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금 이 구름대라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상방을 본다면. 뭐 여기서 이제 120 이동평균까지 깨지면 뭐 정말 이제 그때는 뭐 그냥 그냥 계속 빠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먼저 넘냐 120 이동평균선을 먼저 깨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35만원 정도 되고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내재 가치는 한 101만원까지도 10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악재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뭐 실적도 2분기 잘 나왔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깨져서 매도를 했었고, 일단 뭐 구름대까지도 다시 내려왔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어서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다시 이제 올라갈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딱 주가랑 맞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이 될지 다시 호전이 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확실히 추세는 좀 기준선까지 다 크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5만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주가는 한 70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DLNC도 상당히 사실 좋은 회사인데, 일단 차트는 지금까지는 일단 구름대 하회하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6일 후행스팬 9일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나중에 일단 사신다면 DLNC는 좀 우선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DLNC 같은 게 현재 주가 한 13만 7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했을 때, 뭐 우선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합치면 거의 배당률 한 6%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배당 성향 15밖에 안 되는데, 뭐 상당히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FCF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80% 올라갈 수 있는 한 38만원 정도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좀 차트만 괜찮아지면 재차 조금 매수하기에 괜찮은 회사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조금 지금 그냥 멈춰 있습니다. 아직 근데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상황은 일단 추세는 여전히 일단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한 15만 6천원 정도 되고, 현재 주가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24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GS도 사실 회사는 괜찮은데 뭐 계속 주가는 좀 빠지고 있네요. 일단 뭐 지금은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G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한 4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여기도 이제 뭐 배당 성향 20%만 줘도 배당 수익률 5.4%, 뭐 상당히 배당 수익률도 우수한 회사고요. 뭐 내재 가치는 한 10만원 정도까지 한 144% 정도는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뭐 중기적으로는 사실 갈 수 있다라고 보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할 종목인 이제 수요일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T는 그냥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했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KT는 했었죠. 이렇게 KT 같은 경우 이제 파란 색깔 주가하고 연두 색깔이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이제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뭐 그냥 주된 원인이 ROE가 계속 빠졌습니다. 이제 수익률 자체가 뭐 계속 뭐 이제 정부에서 뭐 통신비 인하해라, 뭐 알뜰 통신비 막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면서 조금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죠. 뭐 대선 이제 정책 나올 때도 항상 통신비 인하가 되게 막 몇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슈였었고요.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ROE가 계속 빠졌었는데, 이제는 좀 그 영향을 좀 탈피하고 이제 5G 통신사 이제 좀 고객도 계속 늘고 있고, 이제 비통신 부분도 이제 KT 같은 경우 이제 K뱅크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아직 물론 이제 K뱅크 같은 경우 아직 뭐 ROE에 크게 개선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른 비통신 부분이 좀 원활한 이제 수익성을 이제 나타내면서 ROE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향후 이제 뭐 K뱅크 기대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수익성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 자체도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뭐 지금 주가가 좀 이제 오히려 상승하면서 좀 떨어졌지만, 충분히 뭐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의 기대 수익률이고, ROE가 점점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이 점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하이닉스, 네이버, 그럼 페이스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는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가치는 뭐 그래도 한 20만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 95% 정도 할인이 되고 있는데 절대가치로는 그냥 항상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저평가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D램밖에 없죠. 하이닉스는 거의 사실 D램이 거의 주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변화가 안 돼 있다는 조금 단점이 있다 보니까 항상 조금 약간 저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저평가의 이유도 좀 당연한 합리적인 저평가, 그러니까 저평가라기보단 좀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이제 여기가 과거 이제 고점 쳤을 때까지 왔었죠. 한 10% 정도까지 왔고, 고점 치고 주가가 이제 좀 급격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20 몇 %까지도 갔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약간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저점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음표긴 합니다. 조금 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안 좋습니다. 이제 차트는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뭐 완벽하게 하회를 하고,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의 문제였었는데 못 넘고 그냥 하락을 하면서 9일, 26일 프랭스팬 다 깨져버렸고요. 뭐 다만 이제 워낙 급락을 하면서 6% 대형주가 6%면 엄청나게 큰 급락이죠. 볼린저 밴드를 아예 이탈을 해서 뭐 잠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좀 타고 갈 수 있는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게 현재 주가 44만 5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성장률 뭐 4%로 사실 성장률도 높게 설정을 했고요. 실적 전망치도 뭐 상당히 다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주가는 뭐 내재가치는 한 15만원 정도, 한 16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좀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라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봤을 때는 근데 뭐 다만 뭐 일단 워낙 좀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뭐 무너지진 않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전환선 기준선 깨기 전에는 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기준선 정도 이제 깨면 그때 좀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차트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고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기준선 깨지면 뭐 워낙 좀 오른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준선 깨지면 좀 매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나요? 네. 아, 오늘 제가 다른 이런 나라들 지표를 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이제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뭐 디램 가격도 그렇고 반도체 가격 좀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환선 하회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일단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제 볼륨 저변들을 조금 이제 타다가 좀 빠져서 좀 약간 불안해 보인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그게 좀 맞아서 좀 맞는 상황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기준선까지 깨진 건 아니지만은 일단 뭐 여기도 좀 랠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반등을 하면서 일단 뭐 기준선 부분까지 조금 붙여놨긴 했고요. 근데 다만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확실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보여지면 기준선 넘는 건 당연하고 구름대 26일 프레임 스팬도 좀 돌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오른다 하더라도 뭐 좀 중기적으로는 좋지 않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유록스톡스가 뭐 지금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뭐 문제는 없고요. 근데 여기도 뭐 주봉이나 뭐 3주봉이나 뭐 그냥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주봉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지금 넘었거든요. 이제 볼린저 밴드도 되게 모여 있고 여기도 이제 위도든 밑으로든 튈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타고 올라갈지 하단을 이렇게 다시 빠질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증시들이 뭐 다른 증시가 좀 안 좋은데 뭐 얘네만 계속 이렇게 가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빠질 확률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확실히 좀 기준을 정해놓고 좀 매도 라인을 좀 설정해놓고 딱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아직 잘 올라가기 때문에 뭐 선제적인 매도보다는 좀 기준을 정해놓고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항생 오늘 상승 좀 하면서 기준선은 좀 넘어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여기도 좀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뭐 상승했지만 거의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6일은 아직 역전이 되어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호전은 아니고 구름대를 뭐 넘고 26일 후행스팬까지도 넘어가면은 뭐 조금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각권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하락을 하면서 계속 그냥 구름대 밑에 있고 다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을 조금 여기는 반영을 하면서 플러스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추세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 좀 외국인 매도의 영향도 있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영향도 있고 해서 좀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반등을 하냐 아니면 뚫리냐가 관건이냐고 이제 어제 말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는 지지를 하면서 조금 반등을 한 모양새고요. 뭐 계속해서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하회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기준선 구름대를 좀 넘어서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좀 실질금리는 저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중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다시 올라간 상황에서 지급준비금이 이제 풀리면서 그때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 다음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는 뭐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0.02% 이제 2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파라블릭 다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매수 시그널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만 좀 넘어서면은 조금 약간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테이퍼링도 있고 해서 저는 좀 금리는 좀 다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선을 넘었죠. 기준선을 이렇게 오랜 시간 넘었던 적이 이렇게 빠지면서 며칠 안 됐었는데 확실히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26일 프랑스팬도 호전이 되고 9일 호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게 이슈가 계속해서 특히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도 이제 9시 반에 나오죠.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럼 V코스피만 설명을 했었던 것 같네요. 제가 혹시 뭐 이건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V코스피하고 그냥 제가 바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설명은 사실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냥 증시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에 조금 민감한 지금은 사실 금리가 좀 많이 그래도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금리는 빠지기만 했거든요. 뭐 당연히 성장률이 낮았으니까 금리가 이제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제 뭐 당연한 건데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금리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무대는 이제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이제 뭐 여러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2015년부터 2019년 거의 2019년 말까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테이퍼링 하고 기준금리 막 인상 시기인데요.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그냥 아까 금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냥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쌓여 있을수록 은행에 잠들어 있고 풀릴수록 현실 세계 이제 우리 실물 경제에 이제 돈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양적 완화 이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아 돈을 이렇게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오네 라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안 오는 게 당연한 게, 근데 자산 인플레이션은 왔었죠. 돈 자체가 풀린 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화폐량 자체가 늘어난 게 맞는 거죠. 이제 실제로 돈이 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린 건 아닌데 화폐 총량이 풀린 건 맞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들은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막 소비자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막 밥상 물가라고 하죠. 그런 건 이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밥상 물가는 이때 오릅니다. 실제로 돈이 금융의 시장에서 실제 우리 경제로 들어올 때. 근데 지금이 딱 그때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돈이 세상으로 이제 풀려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돈들이 이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이 쌓여 있죠. 이 돈이 이제 급격하게 풀리는 순간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이만큼 이제 돈이 풀린 거거든요. 이때 풀렸던 돈에 비해서 압도적인 많은 양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 갔을 때 가장 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주식, 조금 안전한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철근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좀 약간 워낙 좀 가격 변동은 좀 크지만 사실 이 회사의 업황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철근이 이제 과점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도 크지가 않고요. 뭐 지금이 워낙 또 철근 이제 슈퍼 사이클, 좋은 사이클 구간이기도 하고 실적은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키스콜딩스도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좀 되게 괜찮게 바라보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도 업종 자체가 뭐 통신을 뭐 경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통신비를 안 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되게 실적도 안정적이고, 지금 이제 뭐 비통신 부분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ROE나 여러 가지 측면 뭐 K뱅크 기대감 뭐 다 약간 좀 긍정적인 추세여서 주가 자체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눌렸다가 이제야 이제 분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주식들, 그리고 실질 금리가 올라갔을 때 충분히 좀 대비가 가는 주식들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일단 뭐 저는 거기에다 일단 해치까지 해놔서 좀 약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투자의 방식이 있고 꼭 뭐가 뭐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저는 좀 그냥 맞는 방식을 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방법을 한다면 그냥 정말 좋은 주식 10년이 지나도 좋을 것 같은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주식을 사서 적정한 가격에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을 사서 길게 뭐 장기 보유를 하셔도 그것도 옳은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뭐 차트 깨지면 매도하고, 근데 사는 거는 무조건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좋은 주식을 사되, 근데 저는 조금 당식이 바른 것은,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 규모가 워낙 크시죠. 투자 규모가 워낙 크시다 보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샀다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분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제.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돈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가진 돈으로도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워렌 버핏 선생님은 모든 주식이 다 그러시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 금액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진 않기 때문에 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뭐 이런 뭐 현대해상이나 뭐 KT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주식들에서는 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차트 깨지면 매도하고 다시 이제 좀 차트 좋아질 때 매수하는 전략도 쓰고 뭐 해지를 하는 전략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방식을 뭐 좀 액티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좀 지금 증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현금을 보유하셔도 괜찮고 인데, 뭐 일단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금 보유하는 것은 뭐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내가 그럼 이제 고점을 칠 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이제 사실 좀 물음표긴 하잖아요.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고 치면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왜냐면 이제 원래 항상 이게 오버를 하거든요. 이게 뭐 적정 가치라는 게 꼭 존재하지 않지만 적정 가치라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치면 주가에 대해서 사실
실제 주가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뭐 여기 고점을 딱 맞춰서 현금을 보유하면 좋겠지만, 뭐 일정 비분 뭐 현금을 10%에서 뭐 20%를 높인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냥 다 팔고 100% 현금만 보유할 거야를 했을 때는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뭐 현금 보유보다는 뭐 저는 좀 일정 부분 뭐 한 60%, 40% 해지를 하는 게 뭐 더 저는 좀 괜찮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해지 효과도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좀 본인의 이제 맞는 방법을 토대로 좀 증시에 대응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끝이 나가긴 하지만은 일단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